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점심 식사 후에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끈 것처럼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 시간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온몸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만 있고 싶은 그런 날들 말입니다. 분명히 어젯밤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챙겨 먹었는데도 왜 이런 컨디션 난조가 계속되는지 의문스럽지 않으십니까? 혹시 온라인에서 접하는 수많은 건강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십니까? 어떤 유명한 건강 전문가는 하루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며 짧은 수면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또 다른 의학 전문가는 최소 8시간은 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몸에 좋다고 발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해롭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운동 역시 매일 고강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 3회 적당한 강도면 충분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실이고 어떤 것이 단순한 유행이나 마케팅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기적의 건강법이라며 각종 방법들이 넘쳐나고 인스타그램에는 30일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다이어트 비법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방법들을 따라 해봐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놓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세부적인 것들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모든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건강법과 각종 팁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만을 엄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오직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믿어왔던 건강 관련 정보들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단시간 수면법이 성공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비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4시간 수면을 자랑스럽게 공언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모두 말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한 특정 음식이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커피가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수백 개 발표되는 동시에 같은 기간에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똑같이 수백 개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늘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와 장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비슷한 시기에 나란히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운동에 대해서도 더 많이, 더 강하게 할수록 무조건 좋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서 2시간씩 고강도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다행히 과학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입증되어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이견이 거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간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는 하버드,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등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를 최소 10년 이상 되돌릴 수 있으며 건강 수명을 대폭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놀랍게도 운동과 식습관의 효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왜 수면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근본적인 기본 상태, 즉 생물학적 디폴트 상태가 바로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이 주된 활동 시간이고 피곤해서 잠깐 자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인간은 본래 수면 상태가 기본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인 음식 섭취나 번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깨어나서 활동한 후 다시 원래 상태인 수면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우리 몸과 뇌에 구체적으로 어떤 파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매년 서머타임 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연스러운 대규모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어 전 국민이 단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하는 그 다음 날 심장마비 발병률이 무려 24%나 급증합니다. 반대로 가을에 서머타임이 해제되어 1시간 늦게 일어나도 되는 날에는 심장마비 발병률이 21%나 감소합니다. 겨우 1시간의 수면 시간 차이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발병률을 이 정도까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켜 각종 감염성 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며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급격히 높입니다. 또한 학습 능력과 장기 기억 형성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등교 시간을 단 1시간 늦춰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늘린 결과 해당 학교 전체 학생들의 SAT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수면 중에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2013년 로체스터 대학의 마이켄 네더가드 교수팀이 발견한 글림파틱 시스템은 뇌과학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기관에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림프관이 존재하지만 뇌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여겨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는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마치 세탁기의 물처럼 가득 채우면서 하루 종일 축적된 독성 노폐물들을 철저하게 청소해냅니다. 이때 악교세포라는 뇌세포들이 마치 스펀지가 압축되는 것처럼 자신의 부피를 60% 가까이 줄여서 뇌척수액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강력한 물살을 이루며 흘러들어가 뇌 조직을 마치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듯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뇌 청소 작업은 오직 깊은 수면 중에만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제거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성격이 온화해지고 대인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감정 폭발을 일으키기 쉽지만 충분한 수면은 전전두엽의 기능을 최적화시켜 합리적 판단과 차분한 감정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오래 자면 체중이 증가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야식과 과식을 유발합니다. 반면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활성화시키고 근육량 증가를 도와줍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피부 세포의 재생과 콜라겐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피부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야 할까요? 성인의 경우 최소 7시간, 이상적으로는 7-9시간이 권장됩니다. 청소년기에는 8-10시간, 65세 이상 고령자는 7-8시간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의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더욱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게으름이나 나태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산성과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합니다. 낮 시간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만 일찍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건강을 넘어서 사회적 관점에서도 충분한 수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질병 발생은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수면은 개인의 건강 관리를 넘어선 도덕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음식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실무적 이유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특정 음식만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완전히 다른 음식을 먹게 한 후 수십 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양학 연구는 참가자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설문조사 기반의 관찰 연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7년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붉은 고기 섭취가 대장암 발병률을 17%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알코올 섭취량도 많고 가공식품 섭취량도 높으며 반대로 채소와 과일 섭취량은 적고 운동량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장암 발병률 증가가 정말로 붉은 고기 때문인지 아니면 알코올이나 가공식품 때문인지 혹은 채소 부족이나 운동 부족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17% 증가라는 수치 자체도 상대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흡연의 폐암 발병률 증가는 1000%에서 2500%에 달합니다. 즉, 10배에서 25배까지 위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17%는 통계적 오차 범위에 가까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영양학자들은 자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항암제인 동시에 발암물질이다. 이것이 현재 영양학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무엇일까요?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과도한 정제 설탕,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은 예외 없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만 존재하고 이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피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식후 혈당이 얼마나 급격하게 상승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지가 장기적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려면 식사 순서를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를 가장 먼저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을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 타이밍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식사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이상적으로는 6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완전히 마쳐야 합니다. 만약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오후 4-6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1시에 잠든다면 오후 5-7시에 저녁을 마치는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식은 같은 칼로리라도 정상적인 식사 시간에 비해 2-3배 더 체중 증가를 유발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 역시 수면과 대사에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초기에는 진정 효과를 보이지만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각성 상태를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알코올을 섭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녁 식사 시간에만 적당량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사실 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념에 가깝습니다. 규칙적인 공장 근무와 사무직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토스트, 잼, 티백 등의 간편식품들이 아침 식사 문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렌지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섬유질 없이 과당만 농축된 상태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대신 기상 후 1-2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다가 첫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아침에 반드시 무언가를 섭취해야 한다면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스 요거트 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오전 11시에 첫 식사를 하면 총 17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의 핵심 원리입니다.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세포 자가포식이라는 놀라운 생리적 현상이 시작됩니다. 세포 자가포식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부족할 때 자신의 세포들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인데, 이때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지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근육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노화되고 기능이 저하된 세포들부터 우선적으로 분해하여 제거합니다. 결과적으로 몸 전체가 젊어지고 세포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12시간 만에 자가포식이 시작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36시간이나 지나야 자가포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동이 단식의 효과를 크게 증폭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법은 존2 트레이닝입니다. 존2 트레이닝은 저산 역치를 정확히 유지하는 운동 방법으로 쉽게 설명하면 내가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는 산소량과 운동을 통해 실제로 사용하는 산소량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지속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론적 최대 심박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220에서 현재 나이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라면 220-5만 172 최대 심박수입니다. 여기에 0.65-0.75를 곱하면 110-128 정도가 나오는데, 이 심박수 범위를 유지하면서
30-50분간 지속하는 것이 존 2 트레이닝입니다. 운동 초보자의 경우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이 강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길이나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에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은 가벼운 조깅이나 실내 자전거, 수영 등이 적합합니다. 핵심은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2-3만 원대의 기본적인 헬스밴드부터 고가의 스마트워치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대부분 심박수 측정 기능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존 2 트레이닝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증가하고 기능이 대폭 개선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기관으로 이 기관의 건강도가 곧 우리의 체력과 장수에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운동을 통해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단 한두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전신 지구력과 심폐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 강도가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중에 명상을 하거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깊은 사색에 잠기는 등 다양한 정신적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존 2 트레이닝의 큰 장점입니다. 운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먼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수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건강 개선 도구이며 운동은 그 다음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도구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항우울제, 복용보다 우울증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으로 작용하며 BDNF라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가 증가하여 뇌 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잠을 많이 자는 것을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운동을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자기관리 방법이며 현재의 작은 투자로 미래의 엄청난 건강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고 소중합니다. 그 제한된 시간을 진정으로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일상에 체계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식습관, 그리고 존 2 트레이닝을 중심으로 한 꾸준한 운동.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의 안정화, 인간관계의 질적 향상, 업무 생산성 증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상승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정신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실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고 회사 업무와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데 어떻게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느냐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벅찬데 언제 운동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창조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 날에는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어 같은 양의 업무를 훨씬 빠른 시간에
더 높은 품질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업무 효율이 30-50%까지 떨어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하루 종일 더 활기차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오후 시간대의 졸음이나 만성적인 피로감을 예방해줍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동시에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주일에 3-4일만이라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주말이나 여유로운 날에만이라도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좋으니 존 투 트레이닝을 실천해 보세요. 작고 실천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피부톤과 탄력이 개선되며 기분이 밝아지고 안정되며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긍정적인 변화를 분명히 알아챌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과 에너지를 보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배운 이 소중한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독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을 잃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조금씩 누적되어 10년, 20년 후에 건강 상태를 결정짓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내일 아침 공복 상태를 1시간 더 유지해보는 것, 점심시간에 단 10분이라도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는 것. 이런 작고 실천 가능한 선택들이 하나씩 모여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100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마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바로 식사하지 말고 공복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30분 정도 산책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기적 같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닌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장수와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과 결심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동기부여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의 긍정적인 변화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